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됐던 특수목적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대양산단 사업에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비축벼 방출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10대가 검거됐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경제를 수출과 고용 등 각종 경제 통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됐던 특수목적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목포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10년 동안 이어진 대양산단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사업이 목포시에 남긴 건 무엇일까요? 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인 해산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최종 사업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해산을 등기했고 그동안의 채권 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완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9월 6일 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대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 4월이었습니다. 이곳 15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2,9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 전부터 목포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포시가 산단 완공 뒤 2년 6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분양 용지를 모두 떠안는다는 책임 분양 조건 때문 심각한 재정 부담이 우려됐지만 민선 5기 정종득 시장은 공사 착공을 강행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곳에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식품산업, 해양레저 장비산업 관련 공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착공 전과 공사 과정, 준공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가 5차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CEO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이 책임 분양 해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습니다. 착공 3년 만인 지난 2016년 완공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분양률은 저조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고업 등 유치 업종을 서둘러 확대했습니다. 채무 부담을 약속했던 목포시는 지난 2019년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대출금을 변제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입주 기업은 조선과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 창고업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5천억 원에 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 고용 인력은 1,2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양산단 조성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목포시 재정 부담 없이 산단을 조성한 데다 성공적인 분양과 고용 창출도 이뤄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어쨌든 분양을 완료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됐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협치를 해야 된다. 통큰 결단이었는지 무리한 도전이었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양산단 조성 과정은 협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신뢰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목포 지역사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윤지입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비축벼 방출로 다시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kg들이 산지 쌀 가격은 42,522원. 2021년보다 23.6%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도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비와 인건비까지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는데 올해 7, 8월 들어 쌀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정부 보유 비축벼 5만 톤 방출이 시작되면서 수확기 벼 가격은 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강진 지역 농민 단체들은 강진 통합 RPC의 벼 수매가 선 지급금 6만 5천 원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생산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지금의 같은 상황에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6만 5천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저희가 생존의 그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농민단체들은 가격 결정권 보장을 위해 농협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매가 결정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도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금 우리 전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쌀값도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웠고 장마철 비가 역대 가장 많이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보다 0.8도 높아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여름 광주 전남 강수량은 평년보다 321.4mm가 더 많은 1024.8mm를 기록했으며 역대 5위에 해당합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 7월 말에서 8월 초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걸로 예측했지만 현재 해수온이 28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추석쯤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가 발생할 수 있지만 10월에는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 30일 여수 돌산도와 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됐으며 양식 수산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조류 양식 초기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적정 양식 시작 시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해 전남 지역 김양식 최적 시작 시기는 10월 초인 10월 5일부터 10월 10일, 미역은 10월 중순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과 미역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양식되는 해조류로 가을철 이후 수온이 하강하지 않거나 정체되면 어린 싹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어 그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광주 전남 지역 경제 역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징후를 수출과 고용 등 각종 경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현재 광주 전남의 수출은 279억 2천만 달러. 세계 경기 회복 지원과 업황 부진 등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37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23% 이상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 역시 석유 제품 24%, 철강판은 69%가 감소하는 등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은 연관 업계의 매출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취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늘면서 청년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 전국 평균 46%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는 세종과 전북에 이어서 15위, 하반기에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지역 내 산업 인프라가 열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명 중 6명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8%가량 높았고 청년 실업률 역시 지난해 상반기 광주가 7.4%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 가게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다시 3%대 상승률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3개월 만인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공공요금이 각각 20% 이상 올라서 상승세를 주도했고 사과와 수박, 오징어 등 농수산물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실물 경제 지표들의 악화 속에서 최근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증가는 지역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 다른 금은방에도 들러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금은방으로 들어옵니다.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진열장을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잠시 뒤 진열장에서 금팔찌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연 뒤 달아납니다. 여기 레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잡고 이제 열었겠죠. 손 넣어서 이렇게 문 열고 문 나가는 소리만 들었어요. 용의자는 주인이 금은방 안에 있는 안방에 잠깐 들어간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난당한 귀금속은 금팔찌 등 시가 3,300만 원에 달합니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15분 전 이 남성은 인근의 금은방에도 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착용해 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거부하자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을 나갔습니다. 한다고 영업시 끝났다고 말했지. 현금 찾아온다고 해서 나갔다가 안 들어오더라고. 용의자는 경찰에 용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 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 시군 지역민들이 전국 최초 주민 발의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 지 올해로 2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갈등과 후유증들이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9월 9일 26년 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삼여시군 지역민들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사회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 운동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통합 이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여수 밤바다로 상징되는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비약적인 도시 발전과 확장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로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그만 어떤 그림보다는 우리 여수의 정체성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괄목할 만한 통합의 성과 속에 여수시는 적잖은 지역 분열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선 8기 여수시는 신청사의 건립 현안을 두고 지역 간 첨예한 이견 속에 여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양청사 체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수시 통합 현충탑도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지난해 말 비로소 이순신 공원 내에 어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민의 날 변경, 여수 공공의료기관 유치, 웅천 생숙 등 지역의 현안마다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번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는 여수시 갑과 을로 나뉜 정치권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들을 균형 있게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지역에다 많이 해주라 또는 이 지역에 해라 그런 싸움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국내 주민발의 자치분권의 첫 번째 사례가 된 삼여시군 통합 결정을 이끌어낸 지 올해로 26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소지역주의로 팽배해 있고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회는 학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 모두 20명이 위촉돼 시민 참여단 모집과 공론화 운영, 의제 선정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재단법인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는 제29회 국제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 개막 30일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전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 홍보대사에는 오세득 셰프와 가수 안성훈, 7인조 아이돌 걸그룹 시그니처 등이 위촉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남도음식이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한편 고부가 가치 미식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 조건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최종 지정됩니다. 해남군은 올 연말까지 공공자금의 이자 수입이 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남군의 이자 수입 증가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휴자금의 분산 예치 등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강진에서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988년생까지로 예선전은 오는 16일 강진 아트월 소공연장에서, 본선은 10월 14일 강진만 갈대축제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평화광장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6일 열리는 평화광장 콘서트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전통 클래식 등이 연주되고 목포와 여수 시립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더위로 중단됐던 목포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오는 12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랑의 밥차는 1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 뒤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 전국체전 기간과 겹치는 10월 17일과 11월 7일에는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밥차 운영도 쉽니다. 제13대 금융노조 NH 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위원장에 차성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목포 출신으로 농협 목포중앙지점과 전남 여신관리단 등에서 근무한 차상훈 신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위치에서 경청하고 공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임기는 10월 11일부터 3년입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29도 보이겠고요. 올해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나타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토요일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목포가 20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한평과 영암이 18도로 제법 선선한데요. 낮에는 목포 29도, 한평과 영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아침인 지금은 20도를 밑돌고 있지만 낮에는 해남과 강진, 완도가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9시 7분입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은 천천히 내림세를 밟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육통 완화, 퇴행성 협착증 치료, 생리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세라젬 V7 메디테크.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는 어차피 광고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세라젬, 해볼 수밖에. 우리 집엔 어떤 창호가 어울릴까?
기능도, 디자인도 나에게 맞춘 창, 작품. 휴그린. 휴그린으로 할게요. 왜 버텨? 답이 있는데. 마그랩 포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풀고 활력은 채우고. 마셔봐. 답이 되는 마그랩. 부채표.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딤체, 금성 침대, 에모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상담과 맞춤 디자인. 최고의 소재와 꼼꼼한 시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리바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의 것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리바트 집테리어.